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능성 식품 그리고 화장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이온화된 수용성 진주 분말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인제대학교 윤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제 소개 잠깐 하고 기술 개요 내용, 특장점, 적용 분야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대약대를 졸업했고 현직 약사고요. 인제대학교에서 생명과학부 교수를 하다가 현재는 약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발표할 기술에 대해서 기술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기능성이 새로운 이온화된 수용성 진주 분말과 그 수용액으로 정했고요. 진주 분말, 이온화 수용성 진주 분말을 만든 이유는 진주 분말이 현재 담수 진주에서 보석급이 아닌 이제 보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작은 크기, 나노 크기로 분쇄해서 현재 화장품이나 식품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가루입니다. 이 진주 분말은 중국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서부터 미용 재료나 건강식품의 소재로 사용되어 왔고요. 진주 안에는 누구나 다 알듯이 탄산칼슘이 주성분이고 진주 분말은 일부 이온들하고 미네랄과 그다음에 유기 성분들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펩타이드나 단백질 같은 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진주 분말을 미용에 사용하게 됩니다. 먹었을 때는 산의 분해가 돼서 이온화가 되는데 피부에 사용했을 때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진주가루를 발랐다고 해서 진주에 유효 성분들이 작용할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일부 이 물에 녹지 않는 진주 분말을 수용성으로 제조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 방법들은 아주 고온, 1000도씨 이런 고온을 가하거나 알칼리, 강산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온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유기물질도 파괴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진주 분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효 성분들을 그대로 파괴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의 이온화된 수용성 진주 분말을 만들었으며 그렇게 제조된 이온화된 수용성 진주 분말이 면역 활성과 그다음에 피부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온화 수용성 진주 분말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크게 복잡한 공정 없이 아주 간단하게 제조를 했는데 먼저 아주 작은 나노 크기의 진주 분말을 구입을 합니다. 이건 알리바바에 가면 중국에 아주 많은 회사들이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0.2% 내지 한 5% 저농도의 초산, 식용 초산을 이용을 해서 녹이게 됩니다. 이온을 하게 되고 이제 이온화시킨 용액을 이제 여과지를 통해서 여과를 하고 그렇게 얻어진 용액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액체를 건조할 때 이제 60도, 70도 고온 건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혹시 녹아있는 유기물질들이 변성이 될까봐 동결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 건조를 해서 가루를 넣고 그 가루를 이제 기능성을 보기 위해서 물을 첨가해서 녹인 것이 수용성 진주 분말 수용액입니다. 그 수용을 가지고 뒤에 나오는 기능성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수용성 진주 분말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칼슘입니다. 칼슘이고 납은 검출되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밀리그램 단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이 이온화된 수용성 진주 분말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분말 자체는 백색의 가루고 그것을 물에 녹인 수용액은
pH가 중성이고 식초를 사용했지만 산취는 전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에 녹이면 무색 투명한 액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온화 과정도 이제 상온에서 했고 고온이 아니라 그다음에 동결 건조를 했기 때문에 진주 분말 원래의 기능성이 있는 성분들, 특히 유기물질들이 파괴가 거의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고, 그 결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피부에 적용했을 때 미백, 그다음에 피부 탄력을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진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을 받은 것이고, 그런 기능성을 바탕으로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항바이러스성 면역은 뒤에 나오지만 인터페론을 조절을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를 소개시켜드리면 면역 증강 조성물로 제목을 했는데, 연구 내용은 이제 수용성 진주 분말 수용액을 생쥐한테 먹인 다음에 생쥐 혈액에서 백혈구를 뽑고 그 백혈구가 어떤 면역 조절 단백질을 만드는지 조사를 했더니 인터페론 알파하고 베타, 이걸 일반적으로 제1형 인터페론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인터페론 갬마가 제2형 인터페론입니다. 제1형 인터페론이 한 두세 배 이상, 5배인가 하여튼 두세 배 이상 활성화되고, 그런 효과를 기반으로 아마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거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인터페론이 이제 종양의 그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성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심이 있어서 자꾸 올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선 저희가 만든 수용성 진주 분말 수용액이 생쥐에서 어떤 효과를 주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인터페론 알파하고 인터페론 베타 유전자가 5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먼저 생쥐에다가 수용액을 먹인 다음에 혈액에서 백혈구를 뽑고 그 백혈구에서 어떤 유전자가 많이 증가되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터페론 알파, 베타가 한 5배 이상 늘어나다는 게 확인이 돼서 인터페론 작용이 강한 걸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페론 알파, 베타, 제1형 인터페론이 늘어나면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줄 수 있는지 시험관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를 배양을 하고 거기다 배양액에다가 수용액을 첨가를 하고, 얼마 첨가할 얘기 나와 있고요. 첨가를 하고 거기다 이제 바이러스를 접종을 합니다. 여기 실험에 사용한 바이러스는 형광을 만들어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이 자라면 형광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 농도에서 이렇게 수용액을 넣지 않았을 경우 형광이 이 정도 나오는데 바이러스가 아무 방해 없이 자랐다고 보는 조건입니다. 이걸 넣게 되면 이제 형광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언제까지 이런 효과가 배양에서 나오는 걸 조사를 했더니 한 이틀까지는 이 진주 분말을 넣으면 넣지 않은 것보다 덜 자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더 낮게 나오죠. 3일째는 그런 효과가 오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험관에서 이틀 동안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형 인터페론 알파하고 베타가 바이러스 감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원래 제1형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감염된 세포의 세포 자살을 유도해서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이고, 더 나아가서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도 인터페론 알파가 작용을 하면 바이러스의 새로운 감염이 억제됩니다. 예방 효과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인터페론 제1형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가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요새 유행하는 사스 CoV2, 코비드-19 바이러스에도 훌륭한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보이는데 최근 논문에 이 코비드-19 감염자에서 제1형 인터페론이 활성이 떨어지게 되면 바이러스 입자수도 늘어나게 되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도 다 문제가 생긴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잘 건강기능 기술로 개발을 하면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1형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증식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면역 세포의 활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자연살해 세포나 세포 독성 T셀의 활성을 강화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인터페론 갬마하고는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마 이 제1형 인터페론을 활성화시키는 이온화된 수용성 진주 분말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종양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주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작용성이 있는 피부 기능성에 대한 건데 미백 효과하고 노화 억제 효과 그리고 피부 진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의 경우는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시험관 시험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진주 분말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피부 미용에 활용되어 왔고 현재 진주 분말 가루를 포함하는 화장품 그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전부 다 주로 사용하는 게 크림제가처럼 물에 녹지 않는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진주 분말을 피부에 닿았을 때 그 유효 성분이 물에 녹아서 바로 피부로 흡수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피부에 대한 기능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제품은 유효 성분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칼슘 이에 물에 잘 녹는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을 해서 피부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미백 효과에 대해서 보면 미백 효과를 판정할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 색소 형성 효소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관에서 조사하는 것인데 조사에 의하면 시험관에 이제 타이로시네이즈를 넣고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억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소위 미백 효과가 잘 알려져 있는 알부틴이라는 걸 첨가를 하게 되면 억제 효과가 한 20% 정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진주 수용액을 이 농도로 첨가를 했을 때 그 억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분말 수용액을 피부에 도포를 하면 피부 세포에 있는 요 타이로시네이즈가 활성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효과가 또 다른 작용으로도 나올 수 있는가 보기 위해서 세포에다가 이 진주 분말 수용액을 처리를 하고 그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는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선 콜라겐을 합성하는 유전자가 많이 활성화되더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세포가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서 피부 조직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피부 탄력성이 좋아지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유전자들 중에 특이하게 TGF-베타라고 부르는 일종의 사이토카인이죠.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 TGF 단백질은 세포에서 이 TGF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이렇게 이제 신호가 전달이 돼서 해관에서 콜라겐 합성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콜라겐 유전자가 활성화되죠. 그럼 콜라겐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콜라겐을 많이 만드는 효과가 아마 이 TGF에 대한 효과 때문에 콜라겐이 많이 합성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좀 더 그 TGF하고 콜라겐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TGF의 작용을 받고, 이건 콜라겐의 타이로신이죠. 콜라겐도 같이 작용하고 뒤에 나옵니다. 우선 이제 색소 형성 효소 단백질을 이제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내면 피부가 검어지겠죠. 거기에 이제 TGF가 이 색소 형성 효소의 활성화를 이제 억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게 MITF라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mRNA를 많이 만들게 하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TGF-베타가 억제하는 것을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용액을 처리한 세포에서 요게 활성이 줄어드는지 봤더니 실제 여기 수용액을 넣은 경우에 보면 MITF라는 단백질의 양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TGF-베타가 MITF를 통해서 요 색소 형성 효소의 단백질 합성을 막아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TGF가 이 MITF를 통해서 이 콜라겐 합성도, MITF 합성을 줄여두니까 콜라겐 합성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겐도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성 진주분말 수용액은 세포에 작용해서 세포에 있는 타이로시네이즈의 활성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TGF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 분비도 촉진하고 합성도, 그 다음에 타이로시네이즈 생성도 억제해주는 전체적으로 미백 및 피부 탄력 유지에 중요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진주 분말 수용액이 염증 반응도 억제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 방법은 이제 대식세포에다가 이 수용액을 첨가하고 거기에 이제 염증을 유도하는 이 LPS라는 물질을 첨가를 하면 보통 이제 이 염증 지수, 이 양으로 측정을 하는데 염증 지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세포 배양에다가 염증을 억제해주는 덱사메타손을 첨가를 하면 다시 이 LPS를 넣지 않은 것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진주분말 수용액도 농도별로 농도에 비례해서 이 염증 생성을 떨어뜨려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분말 수용액은 염증 반응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이 진주분말 수용액이 피부 미백, 노화 억제, 진정 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이런 피부 트러블을 이제 해결하는데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하면, 저희가 개발한 수용 진주 분말하고 수용액은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기능성 항바이러스성 기능성 건강식품을 제조하는데 새로운 소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 수용액이 냄새도 없고 pH도 중성이고 매우 안전한 화합물로, 안전한 용액으로 보여서 피부 전후 친화적인 소재가 될 수 있고, 피부 이런 걸 막아주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쓰일 수 있고, 제1형 인터페론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작용, 다양한 바이러스에, 그다음에 종양 환자들의 치료를 도와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페론 활성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바이러스 감염증, 종양, 그다음에 일부 면역 질환들의 예방 또는 잘 개발하는 치료용 조성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로 개발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피부 작용성 기능성은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화장수, 세럼, 이런 액체형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 때 첨가제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한 액체형 화장품을 제가 적어본 겁니다. 저도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데 첨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성 진주분말 관련한 연구 내용은 두 개의 특허를 2018년하고 2017년에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